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31번부터 3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92페이지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용착법 중 비석법, 스키법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우리 용착법의 종류 4가지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진법, 2번 후진법, 3번 대칭법, 4번 스키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스키법이죠. 스키법. 어렵지 않죠? 자,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띄우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띄우고 다시 용접을 하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용접을 하는 이런 용접이 바로 스키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석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대칭법은 뭐였죠?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1번 용접하고 2번 용접하고 3번 용접하고 4번 용접하는,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게 대칭법이었죠. 후진법은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후진 빼면서 이제 뒤로 빼면서 용접하는 게 후진법이죠. 이렇게. 자, 전진법은 한 번에 쭉 용접하는 게 전진법입니다. 그래서 3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아크 발생을 8분간 하고 2분간 쉬었다면 용접기 사용률은 몇 %인가? 자, 용접기 사용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용접기 사용률이라는 것은 아크 발생 시간에 휴식 시간을 더한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크 발생 시간이 몇이었죠? 아크 발생 시간이 8분이고요. 휴식 시간이 2분이죠. 그래서 더하면 10분이 되죠. 총 시간 10분이 되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총 시간이 10분이고 여기에서 아크 발생 시간은 8분이었으니까 용접 0.8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80%가 되겠죠. 그래서 용접기 사용률은 8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2개를 더하고 그것을 아크 발생 시간을 그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최대 인장하중이 800kg 폴스이고 판 두께 5mm, 용접선의 길이는 20cm일 때 용착 금속의 인장 강도는 몇 kg 폴스 퍼 밀리미터 제곱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인장 강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를 구하는 식은 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맞대기 용접 이음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맞대기 용접 이음이 있죠. 바로 요 부분이 이제 맞대기 용접 이음이죠. 그랬을 때 판 두께가 5mm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mm. 그리고 자, 용접선의 길이. 자,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철판으로 그려보면 자, 이 용접선이 되겠죠, 여기. 자, 이 용접선의 길이가 20cm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 이 단면을 이 면적을 구해가지고 이 맞대기 이음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예요. 이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인장 강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을 구해볼게요. 이 사각형이잖아요. 자, 면적을 구하면은 자, 5mm 곱하기 20cm가 밀리미터로 나누면 200mm가 되잖아요. 2개를 곱해주면은 값이 1000이 되겠죠. 면적이 100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전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고요. 자, 그랬을 때 하중은 800이니까 자, 800을 이렇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장 강도가 나올 겁니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10분의 8이 되니까 0.8 폴스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장 강도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이면 따내기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면이 뭘까요? 이면. 자,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맞대기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판 맞대기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뒷면을 이면이라고 합니다. 뒷면을 이면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백비드라고 하죠. 백. 자, 이 부분은 반대편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표면 비드라고 하죠. 표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면 따내기라는 것은 이 백 부분, 반대편 부분, 표면의 반대편 부분을 따낸다고 해서 이면 따내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면을 따내는 방법, 일단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산소창 절단.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따내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절단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창 절단이라는 것은 창이라는 게 우리 무기 중에서 창이라는 무기 있죠. 기다란 이렇게 생긴 창 있잖아요. 창. 이런 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부분에다가 이렇게 산소창이라는 걸 박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소창에다가 산소를 공급한 다음에 창 자체가 연소가 되게 만듭니다. 이 창 자체가 연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도 조선소나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창 절단이라는 것이 있다. 산소창, 어떤 무기같이 생긴 그 창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절단해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절단이니까 이면 따내기 방법이 아니죠. 일단 아닙니다. 자, 2번 밀링입니다. 밀링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있죠. 밀링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 커터가 있습니다. 커터. 이렇게 삐죽삐죽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돌아가는 커터가 어디에 설치가 돼가지고 큰 기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를 이렇게 따내거나 또는 엔드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날이 있는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이 날이 있는 도구가 이제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홈을 파내는 도구가 이제 밀링인데 이면 따내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밀링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밀링이라는 거에는 크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쓰는지는 실제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이면 따내기 방법이. 그러면은 밀링은 맞고요. 일단은 밀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밀링 기구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밀링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로 아마 기계과에서 많이 쓰는 기계이죠, 밀링. 자, 그 다음에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면 따내기, 주로 이제 파이프 이면 따내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파이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이제 용접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속 안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따내야 되는데, 이면을 따낸다고 한다면은 선반에다 이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이제 내경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 바이트 같은 걸로 따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쓸까요? 이건 또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제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크 에어 가우징. 이제 가장 사실 이면 따내기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제 아크 에어 가우징. 이제 가우징이라는 거 앞 시간에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죠? 가우징이라고 하는 거. 자, 홈을 파내는 도구가 가우징이죠. 그래서 절단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단하는 방법하고 되게 비슷한데 절단이 아니라 이것은 홈 파내기입니다. 홈을 파낼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는 거는 아크 열로 인해서 이제 일단 쇳물을 녹여주고 에어를 불어요. 에어를 불어가지고 이제 홈을 파내는 작업을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용접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날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간단한 거는 그라인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뭐 갈아낼 수 있겠지만 넓은 범위, 아주 광범위한 범위고 그리고 두께가 이제 깊은 곳에를 따내야 될 때는 이 가우징이라는 방법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선소 현장에서 특히 많이 쓰죠. 조선소 같은 이제 두꺼운 철판을 다루는 현장에서 가우징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절단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절단은 따내기가 아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전기에 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체내에 흐르는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일 때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근육 수축, 뭐 감전돼 보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육 수축, 경련이 막 일어나고 근육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수축이죠, 수축. 근데 미리암페어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암페어가 있다면 이게 자, 2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바꾸면은 2000 미리암페어가 됩니다. 2암페어가 상당히 큰 미리암페어로 치면 상당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 요즘에 뭐 충전기 좋은 충전기 많지만 5V에 2A면은 이제 10W짜리 충전기거든요. 이제 충전기도 2A가 나옵니다. 그렇게 높은 전류값은 아닌데도 이제 사실 이게 감전으로 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허용 전류가 이제 8mm에서 15mm일 때는 고통이 수반된 쇼크, 간단한 쇼크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전기로 올랐을 때 살짝 아주 살짝 뭐 따끔하잖아요. 고통이 수반된 쇼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15에서 20 고통을 느끼고 가벼운 근육 경련이 일어난대요. 뭐 아주 미량인데도 근육 경련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20에서 50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고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서 호흡까지 곤란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50에서 100까지는 순간적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림질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감전돼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용접하다가도 감전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 상당히 아픕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전류가 몸에 흘렀던 것 같은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근육 수축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A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0mA 이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은 거의 이제 미약하게 이제 흐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5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제 전류죠. 20mm 같은 경우에는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기출문제 31번부터 3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